윤석열은 언제 체포할까? 아니 지금 공수처가 경찰이 미덥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 내에서 장난치면 계속해서 시간이 미뤄지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 걱정을 탄핵 전부터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아닙니다. 탄핵 과정에서 박균택 의원하고 저하고 국회에서 만나서는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탄핵 이후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꼼수로, 어떤 작전으로 국민의 뜻에 저항할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불행하지만 불행스럽게.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쨌든 지금 검경이 그래도 어쨌든 경쟁하듯이 예. 또 시대가 변한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네. 새 시대의 상황에 맞게 네. 잘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공수처가 이첩요구권 행사하면서 예. 조금 수사 시기가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네. 이제 와서라도 다시 또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고 하니까 네. 참 지켜보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또 기소를 하면 또 검찰이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난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검찰을 그렇게 의심 어린 시각으로들 많이 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이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기했고 예. 저도 또 그런 거 생각을 가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지난번에 그 김용현 네.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구속할 때 보니까. 그 공소장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예. 어쨌든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한 한 진심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불신을 좀 많이 가졌구나. 예. 그래도 또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계속 주의력을 가지고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윤석열을 지목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요. 저희가 모셔가지고 감사하죠.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바로 선다는 걸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당연하지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습니까?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관할이 틀렸네, 수사권이 없네라고 굉장히 호도하고 저는 왜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검판사들 이 절차를 잘 알아요. 체포 영장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는 체포 적부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라는 없는 절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절차가 낯선 분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되면 또 뭐라 그럽니까? 법원이 잘못했네. 입법권 위에 서 있네. 이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공권력의 문제이고 대외 신인도의 문제랑 직결돼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단면을 정말 수사의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측의 꼼수 그리고 시간 끌기 전략, 버티기 전략, 자 장난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께서 그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믿는 구석이 아니라 다 거기까지 대비하고 있으니 오늘 천천히 윤석열 측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와서 계속해서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해서 깨드릴 테니까 오늘 윤석열의 전략을 어떻게 깰 건지 물어볼 테니까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들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 윤곽금 전 고검장입니다. 잘 아시죠? 예, 잘합니다. 저분 원래 저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검찰이 있을 때 예. 상당히 정상에 가까운 예. 상당히 괜찮은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국힘에 들어가면서 예. 좀 이상해지고 예. 특히 남들처럼 윤석열 옆에 서면서 네. 비정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검사 시절에는 매우 똑똑했다, 총명했다, 말도 잘했다 얘기했는데 정치권에 가서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소속이 중요하고 예.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힘 소속이 되는 순간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 윤석열 측근이 되는 순간에 네. 비정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의 전략을 하나씩 저희가 분석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 체포영장 하지 마라, 기소해라,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니네 체포해도 나 가서
묵비 행사할 거야. 나 말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구속영장 쳐.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피의자 중에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을 선택을 하고 네. 영장의 종류를 선택하고 또 법원까지 골라서 네. 기소하라 마라, 영장을 청구하라 마라 이러는 그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도둑이 잡혔는데 검찰이 왔다고 나 안 가. 저 경찰 와. 이렇게 서초경찰서 와. 뭐 강남경찰서 오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순순히 응하거나 네. 도망가는 사람은 봤어도 네. 저렇게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그 국가의 법 질서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저기에 본인이 아직도 그 수사기관과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지휘하는 네. 뭐 그 어디 왕쯤 되는 사람으로 그렇죠.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장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도 스피커를 자처하는 분들이 사실 이 변호인단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불응할 도리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뭐 방송에서도 하지만 그 바깥에서도 좀 많이 했어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체포영장은 요건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은 어쨌든 구속 기소,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요건이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소환조차 응하지 않는 그런 영장에 끌려 나가는 게 굉장히 뭐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저는 윤석열 씨 이 내심에 지금 내가 잡혀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는 생각 그 두려움 공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버티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인지라 구속영장까지 완전히 이걸 번복하고 또 이런 소란을 피우기는 부담된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고 지금 버티다 지금 더 버틸 수 있는 명분과 사실 능력과 공수처도 코너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선택이 그럼 영장 치면 내가 수능할게 라고 또다시 시간 벌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면 스스로 나갈까요? 자, 박균택 고검장님. 저는 예. 고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체포되면 자기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체포만은 막겠다, 피하겠다 이 생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잡혀 들어가면은 저 사람을 저런 피의자를 어떻게 또 풀어주겠습니까? 예. 바로 바로 구속영장으로 구속영장. 집행을 거고 네. 체포조차 영장에도 불응하고 법관을 비난했던 저 태도를 보면서 네. 어느 판사가 저걸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발부가 되고 예. 그럼 평생 햇빛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헌재에서는 다 판단 근거로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이 안 돼. 나경원 의원이 막 헌재 그 얘기는 또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예.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요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자 검찰에 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에서 상대하려니까 참 쉽지 않죠. 오늘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네. 또 목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 내란범을 옹호를 하고 예. 법관이 영장을 잘못 집행했다, 발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저런 목소리들을 국회에서 내고 있는데 네.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같이 얘기하다가 비판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목이 이렇게 쉬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참는 것도 참 윤석열 다음으로 네. 국힘의원들을 보고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실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입니다. 국회에서 계속 공수처가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그리고 뭐 경찰 출신 이철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을 막대기 자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균택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빠루는 민주당 얘기하는데 빠루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탄핵의 탄핵으로 민주당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윤석열이 지었고 네.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도리를 다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지금 응징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특히 나경원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 때 국회를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에도 반대를 했고 예. 특검법에도 반대를 했고 관저 앞에 가서 지금 막고 관저 있고요. 앞에 가서 또 그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정, 경제 걱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펴놓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란범을 놔두고 불법을 놔두고 구경을 하고 있어야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라꼴이 제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저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자, 여론이 정의는 아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이렇게 자범 다루듯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자범도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제가 조폭을 봐도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조직폭력배를 보고 놀랬던 게 법무서운 줄은 최소한 알죠. 도망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아니 이철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다수를 위한 여론이 곧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아니요, 정치는 저는 민의를 받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도 뭐 민심에 즉각 대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니요, 그런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여러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하고 있다. 아니요, 충돌을 일으킨 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 윤석열 씨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공권력을 아주 본인의 사병처럼 용병처럼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버티고 이를 악물고 지연시키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용인하라고 합니까? 경제 운운하면서. 왜냐하면 체포영장 불발됐을 때 우리나라 환율 뛰고 주가 출렁이고 외국 투자자들 떠났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네. 자, 이철규 의원이 어제 경찰에 항의 방문 가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너 훗날 책임질 수 있으니 신중하라 이렇게 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야 자기가 달아준 별이니까 자기가 떨어뜨린 경찰 인사에 이철규 의원이 큰 힘을 발휘했나 봐요. 그 경찰 내부에서나 내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수처를 경찰을 이렇게 협박하는 거 공개적 협박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습니까? 저 정도면은 외압이라고 볼만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인 힘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저는 저 정도면은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이 범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체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수처는 손을 떼야 된다. 내란 수사 경찰에게 맡겨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손 떼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저들의 속셈은 뭡니까? 결국은 그 윤석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추는 자꾸 주체를 바꿔가지고 네. 그 공수처에서 경찰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떤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무속 신앙에 따라서 수사의 시기를 늦추고 탄핵 시기를 늦추면은 네. 결국은 권자의 회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한 거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명태균 관련된 그 비리가 드러나는 것도 싫기 때문에 네. 특검이나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가장 앞서는 사람이 오세훈 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면 수사에 순순히 응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말 수사가 수사권의 이론의 여지 없이 되길 원하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졌어야죠. 국민의힘이. 그건 못하고 거기에는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가져가면서 수사는 제대로 응하겠다. 주체를 바꿔가면서 아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버티고 끌겠다는 의도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4월 18일까지 어쨌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안 되니까요. 그 정족수가 안 돼서 이런 꼼수를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이것 좀 예. 알려달라고 제가 모셨습니다. 일단 경찰이 아니죠.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까지 길게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지들도 양쪽 다 느껴지고 이제 다릅니까? 1차 때하고 다릅니까? 예. 1차 때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집행 안 할 거라고 예. 집행 의지가 없다고 제가 비판했어요. 공수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예. 경찰은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본인들이 주체가 아니고 보조자다 보니까 네. 책임감을 조금은 덜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공수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경찰은 본인들이 주체성, 예.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1차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 관저를 요새화하고 차벽을 저렇게 계속 그 관저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철조망도 세우고 이게 그냥 보통 경찰들이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무장도 필요하겠지만 크레인도 필요하고 뭐 장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경찰이 구체적으로 뭐 물어볼 기회는 없었지만 네. 그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짜고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준비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는 거 보면 네. 아마 레카차라든가 또 뭐 기중기라든가 네. 또 그 철망, 그 네. 제거 작업 장비 같은 것들 모든 걸 다 준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근데 제가 오늘 오후까지 취재한 영상을 보면요. 지금 크레인이 가야 될 기중기가 가야 될 자리에 지금 보수 집회 인원들이 거기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거기까지 길을 터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자기들도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시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의 한 부분으로 애워싸고 있다. 이것을 저는 1차 영장 때 원래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영장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예외를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재발부된 부분에도 연장선상에서 같은 결정이 나왔다면 저는 정말 시민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요일도 중요하겠지만 주일인지 주말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 정말 기습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밤이나 새벽에 충돌하다가 혹시 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조금 너무 어두울 때 하다 보면은 네네.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해서 또 좀 조금 위험성은 더 있다고 봐야겠죠. 자, 예. 그런데요. 경찰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의지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충돌을 방지하려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일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무장 세력과 무장 세력이 부딪히다 보면 네. 잘못하면 그 어떤 물리적 충돌이 생기고 유혈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네. 다수의 인원은 동원하되 차근차근 하나씩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뜯어낸다. 설득을 해가면서 놀라지 않게 계속 설득을 하고 하나하나 그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사고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게 목표가 있을 것 경찰과 같습니다. 공수처의 생각인데 예. 의원님 그런데 중무장한 조폭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가서 그냥 겁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배를 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경호원들의 태도를 보면 예, 자괴감들을 많이 느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상층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하는데 네. 지난 1차 집행 때 대문을 열어주고 예,
1차선, 2차선 다 양보를 하고 예. 3차선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 스크럼 짜는 방식으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더 강하게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설득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서 정말 무력 대 무력으로 충돌해 버리면은 유혈 사태가 생기니까 결국은 진압은 하겠지만 네. 다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최대한 인내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비무장 조직으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그게 맞나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물리적 충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소극적인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1, 2차를 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스무스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막판에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건데 지금 어쨌든 경호처 뭐 MG 경호원들 윤건영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마 시간이 계속되면 더 흔들리는 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경찰이 이미 불법성이 명징한 경호처장과 차장은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두에서 지휘하는 그 지휘 라인에 대해서 인신은 바로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박윤택 의원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네. 그렇죠. 경호처 수장들을 먼저 처벌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을 사람들이지 예.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 같으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비겁하니까 뒤로 숨는 거죠. 이번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이 관절을 요새하면서 최소한 그 인원과 인원이 경호처 직원과 경찰이 직접 맞붙는 그 접촉면을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어놓고 숨을 거예요. 숨는다. 각종 요새를 만들어놓고 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수뇌부가 어디에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참모총장의 관저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벙커 같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시설도 있고 군사 시설도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어디에 숨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경호원들은 어쨌든 관제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곳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경호원들은 거기서 해산하면 되는 것이고 예. 소수의 인력과 함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네.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에는 고위직끼리만 숨어서 뭐 밥에 먹을 리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현상금을 걸고 예.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걸고 예. 약속을 하고 그 신고를 받아서 잡는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더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가 저 부부를 받아주며 그 인정으로 감싸줄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체구들도 독특해서 금방 들통날 것이고요. 걸음걸이도 너무 특이하고. 네, 예. 그 오마이TV에서도 이게 영상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맞잖아요,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예, 네,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제스처나 이런 거는 뭐 동일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합참 공간에 갔니 사실 뭐 방탄 벤츠 차량이 2대로 나누어서 뭐 가는 것도 드러났습니다만 아마 말씀 주신 대로 더 안전한 공간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상 네. 지금 공간에 머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자세로 서 있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똑바로 못 갑니다. 똑바로. 이렇게. 저 보십시오. 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 방음막 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저 어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죠. 도피설이 나와서 체포영장이 집행될까봐 나와서 보여주기였다. 이거는 또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도망을 안 갔다고 하지만 저게 도망간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호원들끼리 숨어서 저런 인간 방패를 삼는 행태인데. 금쪽이랑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에요. 경호처 윤석열 잡아서 특진해야 됩니다. 정광훈이 숨겨주면 어떻게 하죠? 정광훈 목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는 또 전문가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윤상현 의원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동향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서로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체포영장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정광훈 목사는 지금 보수의 투톱이 윤석열 정광훈이라면서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탑이다. 원탑이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보수의 중심이 자기였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자기 말을 따라해서 너무 즐겁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이 잘 돼가지고요. 매우 해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왜 경호처는 대통령 지시를 받나요? 법을 개정해서 경찰한테 지휘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좀 큰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수구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바로 산하 조직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만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방치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방조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발하는데 이번에 앞장을 섰고 예.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겁니다. 오늘 윤석열 씨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은 내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내전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혼란을 극복하면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찌 봐야 될지. 자, 내란을 일으켜서 내전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이 계엄 성공할 것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끔찍하네요. 예, 그러니까 내란이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세력들이 그런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호지심도 없어서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어서 그걸 가리지조차 않습니다. 어떻게 내전이란 말을 씁니까? 6.25도 내전이었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전이라뇨. 지속해서 성공 운운하는 게 변호인으로서도 부적절하지만 시민으로서도 부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디귿자도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태 의원님 예. 내전이랍니다. 내전이 되기를 희망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합법과 불법의 싸움이고 예. 다수 국민과 예. 태극기 모독부대라는 그 소수 간의 싸움인데 네. 어떻게 이게 자기들의 성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와 저것은- 부정, 법과 불법. 전 반성 없는 도전이지 어떻게 저게 같은 내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했는데 이 내란이 내전으로 번질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공권력은 법의 앞에 서겠다고 하니까 지금 믿지 못하니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 체포해야 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앞에 서면 체포 가능할까요? 현행범이니까 체포됩니다. 이번엔 됩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예상은 국힘의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막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다. 이번에는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중요한 한남동 부분이에요. 관저를 찾아갔을 때 네. 대통령이 밥 먹지 않은데 안 윤석열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목적은 대한민국도 아니지만 윤석열도 아닌 겁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태극기 부대한테 다음 선거 때 내 선거 방해하지 마라. 저도 농토장 찍으러 간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끝났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광훈한테 자기 태극기 이익을 부대한테.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 구속될 짓을 안 하겠죠.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렇군요. 진짜 그렇다면 저는 더 나쁘다 이 생각이. 차라리 윤석열을 지켜라. 차라리.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간 의원들 지역구 분석해봤더니 어쨌든 그 아주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과다대표되는 그치. 지역구인데 예. 그걸 정강훈 씨한테 소구하려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정말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데, 아니요, 그거는 인공호흡기를 단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 전 진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의원들 얼마나 서 있는지, 그 앞에 서 있는지, 서 있다가 잡혀가면 우리가 좀 인정해 주자고요. 박수 쳐가지고 같이 보내자고요. 예, 사적 의리라도 있는 걸로. 자, 예. 근데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들,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갔는데 이분들도 그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청년 조직, 그러니까 내전 운운하니까 백골단까지 등장했어요 얘기하는데 백골단이 나왔습니다. 언제적 백골단입니까? 백골단이 오늘은 국회까지 왔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된 모습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하얀 헬멧 백골단 방공천 윤관저 사수하겠다. 오늘 국회 와서 기자회견 했어요. 백골단이 저 대학 다닐 때 예. 저는 데모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하다가 이제
앞에서 이제 돌을 던지거나 이게 강목을 들고 이게 그 경찰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체류탄이 터지고 그리고는 옆에서 그 위아래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이 헬멧을 하얀 헬멧을 쓴 경찰들이 곤봉만 잡고 달려옵니다. 와, 압도적인 폭력. 마구 때립니다. 머리도 때리고 어디도 때리고 부서져라 상관도 없이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를 막던 그 백골단이 지금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국회에. 네, 국가폭력의 상징이 국회까지 이렇게 입성했다는 거에 너무 비애감이 느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명동 성당 근처를 다녀서 이 백골단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데도 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사람들을 정말 때리고 막 진압하고 되게 무리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농성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김민전 의원 거기에 판을 깔아주고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 할 때 한 멘트도 마치 물리력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민에 대한 겁박이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입니다. 가만둬선 안 된다. 김민전 의원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국회로 버젓이 백골단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검문하겠다고 하고 감시 정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자기네들이 뭔데 이게 저 백골단 쟤들이 정말 저 체포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면 네. 김민전 저 좀 정신 외출증에 걸린 저 정치인은 나중에 교사죄로 네.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김민전 의원님, 예. 네 교사죄. 네. 제명도 각오해야 하고 네. 형사 법정에 설 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에 백골단을 다시 살려낸 그 얼굴들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표정이 밝아요. 예하 조직으로 소름 끼쳐요.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고한답니다. 중화기로 경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백골단이 경고한답니다. 자, 백골단은 시위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하고 막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경대 열사 그리고 박창수 노조위원장 시신 탈취 사건도 기억나고요. 그 수많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겁박하고 죽인 그런 경찰의 부정적인 이름의 대명사인데 백골단이 다시 나왔어요. 좀 그러니까 속칭 그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건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범죄 집단이고 예. 이 카르텔 집단이고 어느 보수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부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런 가짜 보수들은 척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를 감싸고 도는 것이 본인들의 부끄러움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면 법을 준수하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외교 안보를 위해서 더 집행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깨부수고 있죠, 사실. 예. 민주주의를 깨부수고 상권 분립을 그냥 허물어 부리고 사법부를 아주 교묘하게 비난에 가깝게 힐난하고 네. 알만한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것은 이 어떤 그 보수당이 아니고 예. 불법 이 카르텔 집단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서북 청년단이라고 뭐 아픈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해방 이후에 만든 그런 우익단체인데 김구 선생 암살에도 이렇게 관여했었고 제주 4.3에서 많은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서북청년단 단원 대부분은 경찰이나 군으로 이승만 정권에서 취업이 되죠. 그런데 2014년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별히 세월호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져서 탄핵 전까지 매우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저는 백골단을 보면서 서북청년단이 또 떠올라서 가슴이 정말 좀 아팠어요. 김민전 의원은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건다는 말입니까? 눈치를 보기는 했는지 계속 오늘 주무시더라고요. 저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저거를 해맑게 백골단을 소개하고 이 청년들 애국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막 주무시고 이걸 저게 오늘 사진이 오늘 맞습니까? 사진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예, 이분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 오늘 본회의장에 네, 돌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오래 보신 분들이 정말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다. 뭐 정치적으로나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변모한 계기는 오로지 본인의 어떤 자리 보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아서 더 안타깝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위법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하나씩 둘씩 다 적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제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헌재를 취재할 때 초반기만 해도 굉장히 우려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공동의 목소리로 공동의 보조로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차근차근. 네. 그냥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도 저희가 지켜보면 되죠. 내일 왜 안 해? 모레 왜 안 해? 이렇게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국민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예. 경찰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해낼 거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조마조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완성시키지 못하면은요, 정말 존폐가 눈앞에 있습니다. 본인들 조직의 미래도 걸려 있고요. 예. 저는 더 큰 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공권력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파를 떠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범죄자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게 본인들 조직,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라는 걸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한테 군대를 보냈어요. 엄연한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잘못했으면 이거 처벌해야죠. 갖다 수사해야죠. 근데 그 법을 또 처벌을 막겠다고 나는 이 판사가 좋아, 나는 이 법원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체포영장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번에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그 뒤를 지금 차근차근 다 따지면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지금 그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숙면을 못 취하고 있어요. 자면서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나, 일어나서도 체포영장 왜 안 하나, 그렇게 지금 거의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공수처 경찰은 국민의 뜻도 이렇게 받아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주변의 분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서 속보부터 본다는 겁니다. 지금 잡혀갔나? 예. 지금은 집행이 됐나? 이런 피곤함을, 이런 스트레스를 국민들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을,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씨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지하고 진압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제 윤석열 쪽의 주장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아요. 맞아요. 양치기가 보통 양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고 이 권력기관도 속지 않고 수사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수사에, 체포에 잘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특공대는 투입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 헬기, 물대포 이런 거는 동원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충돌을 피해서라도 지금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를 동원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니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지 장윤비 변호사님 잘 되겠죠? 저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게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국의 범죄자들에게 내가 사람 사서 철옹성을 쌓고 버티면 안 잡혀갈 수 있겠다. 관할이 문제네, 수사권이 문제네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사건 할 때도요. 저는 뭐 불법행위지, 피해자 주소지, 관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관할 지정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란 숙의 우두머리라면 더 거기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본인은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응원조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율사 출신들이 법원을 공격하면서 마치 법원이 대단히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10조, 111조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형소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수색한 때, 이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확보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해석을 단 거예요. 왜? 변호인이 의견 개진을 했으니까요. 질서 교통정리를 법원이 해준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의 신청에 따라서 두 번째. 그런데도 법원 운운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전 정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율사 출신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만천하에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장윤미 잘한다 옳소. 네. 이렇게 계속 지금 지지글이 올라옵니다. 박균택 의원님. 예. 박균택 의원님은 고검장님 하셨어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도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어야 되는데 국회로 왔어요. 국회로 왜 왔을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박균택이 필요하구나. 이 탄핵 국면에 박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예. 박균택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저 후원 계좌 띄웠다. 후원 계좌는 조금 이따 띄우고 지금 관저 영상이 보입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만약에 예. 박균택 검사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렇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할 때 지금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들어가는 물자들이 뭐 쇠고리 그다음에 뭐 철조망 이런 거는 반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폭력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흉기, 예. 이건 소지 또 이동을 금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옳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경찰을 그런 걸로 비판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좋은 결론만 내달라.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박균택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또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박균택을 응원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려야 됩니다. 자, 왜 박균택이 국회로 왔을까? 왜 의원이 됐을까? 저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의 무도한 검사 정치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느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박균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괜찮죠, 장윤비 의원? 저는 이 후원 계좌 안내하는 이 사진이 너무 멋있으셔서 좀 네. 놀랐습니다. 너무 사진이 멋지게 나오시고 네. 우연히 뒷모습을 누가 찍었나 봅니다. 진심이 또 네. 느껴지는 사진 한 장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균택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